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청주시가 새해 사자성어로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한다는 의미의 여민동락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엔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와 포용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 올 한 해 시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 신년 인사 부탁드릴게요. M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정에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소회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제가 시장 일을 한 지 1년 반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1일부터 이제는 시정 4년간 이끌 구상을 좀 해보고 그랬던 해라면 지난해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일을 좀 해왔던 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뭐 다사다난했습니다. 시민의 안전 또 시민의 행복 뭐 이런 유에 의해서 우리 사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시발을 걸었는데 네. 어려움도 많았고 또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나은 청주를 위해 지난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2019년 시정 성과를 꼽는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는 올해 7월에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이제 20년 시한을 헌법재판소가 줬는데 20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그 도시계획 시설 묶어놓은 것이 풀리게 되는데 네. 그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면적이 제일 많은 도시공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지난해 그 도시공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었고 생각이 다른 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마 전국에서 드물게 협치가 돼서 가바넌스로 하나의 모델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래 청주 100년 먹거리를 위한 그 테크노포리스 3차 산업을 진행 중인데 네. 그 은행 돈 빌리는 거 PF라고 그럽니다. 그게 한 8,400억 얻어서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뿌듯하고요. 제일 저기 한 건 연말에 네. 12월 30일 날 그 법정 문화도시를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을 하는데 그렇죠. 지난해는 10개 후보 도시 하나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정하는 이제 결정이 있었는데 정말 지난해 연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문화도시로 저희들이 정식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금년부터 이제 펴나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보람 있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 행복 그리고 뭐 복지, 행정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하나 받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상을 4개 뭐 그 외에 총리님 뭐 장관상 많이 받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상들을 잘했다고 받은 것이 뭐 제가 쑥스럽지만 우리 시정에 있어서 성과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청주시 사자성어로 여민동락을 선정하셨는데요. 이 시정 목표인 함께 웃는 청주와도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난해는 동심말이라고 그래서 네.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좀 멀리 가자,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했는데 올해는 이거를 이제 시민과 더불어서 한번 행복하게 삶을 함께 웃는 청주라는 슬로건대로 이게 이제 맹자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대요. 여민동락.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의 삶이 하여간 어떻게든지 더 낫고 2020년이 훗날 아주 그래도 좋았던 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에 튼튼하고 또 우리가 환경 문제로부터 좀 벗어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원도심이 요새 침체되어 있는데 그런 소상공인 전통시장 살아나고 또 대기업인 대기업대로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어렵고 일본과의 수출 규제 때문에 그렇죠. 참 어려웠는데 올해는 좀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이제 좀 뻗어나는 청주가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더불어서 한번 희망을 가지고
나가볼까 합니다. 네, 여민동락, 시민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한다고 하니까 올해 기대감이 더 커지는데요. 새 시정 운영 방향과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세 가지 방향으로 균형과 공존의 가치가 있는 공간의 질, 우리 청주라는 이 그릇이 좀 낮게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또 포용과 공평의 원칙에서 네.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의 가치를 전부 더불어서 추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과 지속 가능성이라 그래서 미래를 좀 보는 거죠. 네. 이게 공간의 질이라는 건 뭐 다름 아니라 지금 미세먼지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되는데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생활하는데 편리하게끔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도 활성화하고 쓰레기도 좀 줄이고 뭐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든지 뭐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네. 같은 거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공동체 가치를 위해서는 더불어서 구석구석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굶어서 죽는 이런 일이라든지 뭐 어린 아이들 먹을 게 없어서 뭐 슈퍼 가서 뭐 물건을 이렇게 절대했던 분한테 많은 온정이 쏟아지는 인천 짱발장 같은 사건, 맞아요. 그런 소외계층이 없는 것을 네. 저희들이 구석구석 그런 게 이것은 서로 좀 안아서 공동체가 더불어 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혁신과 지속 가능성이니까 이게 미래를 봐야 되겠죠. 우리 공무원들도 쇄신해야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발전적인 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맞는 신성장 동력 사업, 좀 오창의 IT, 오송의 BT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더 넣어서 100년 먹거리를 위한 미래 가치, 이런 세 방향으로 저희가 시정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네, 역점 사업으로 환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난해 11월 쓰레기 제로 도시 선포식 이후에 쓰레기 줄이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쓰레기 제로 도시를 위한 노력은 계속 되겠죠? 예, 이건 꾸준히 해야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작년에 놀랬던 것은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수도권 주변에 수원이나 용인시보다도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문제는 있겠지만 하여간 통계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 네. 하루 1,00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1인당 1kg이 넘게 지금 쓰레기 나오는데 저희들 분석을 해보면 1인 가구가 좀 늘고 또 배달 음식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이건 좀 곤란하다. 지구를 살리는 면에서도 일회용품 좀 줄이고 쓰레기 배출을 제대로 해서 재활용품 할 것은 재활용품으로 쓰고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찌됐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걸로 해서 우리 청주는 물론 지구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쓰레기 제로 도시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일선 43개 읍면동에서 한번 다 같이 또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환경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도 앞장설 수 있도록 쓰레기는 최대한 줄일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성과로도 언급하셨지만 지난해 문화재조창시 준공을 했어요. 청주의 도시재생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청주시 도시재생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도시재생은 예전에는 그 도심 공동화를 위해서 옛날 오래되고 낡았으면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짓는 것을 최고로 쳤습니다. 네. 그래서 도심에 그냥 고층 아파트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재테크, 투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한계가 이르니까 지금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이군요. 벌써 이제 재작년 여름에 이 도심 재생을 주로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또 문화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희 담배공장 지금 문화재조창이죠. 네. 거기 오셔가지고 앞으로 도시 재생은 무조건 쓸어버리고 새 걸 짓는 게 아니라 거기 잠재되어 있는 문화 자원, 문화 가치를
어떻게든지 살리면서 문화의 옷을 입힌 재생으로 가자 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제조창 C로 저희들이 해서 현대미술관, 청주관도 만들고 작년에 공예 비엔날레만 하던 공예 클러스터도 만들면서 네. 그 주변에 오래된 도심 침체된 곳 우암동, 내덕동 일원을 같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해서 문화제조창 중심으로 가는데 이건 무조건적인 아파트만을 짓는 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문화 요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도시 재생에 대해서 조금 외곽에 좀 낙후된 지금 영운동 네. 또 올해 이제 모충동을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어느 정도 낙후된 주택을 잘 개량을 해서 공동주택도 들어오도록 지금 하는데 다행인 것은 저희 청주가 그동안 아파트를 쳐놓고 분양이 안 돼서 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네. 많을 때는 굉장히 2017년에 높았었는데 서서히 그게 해소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작년 대비 한 60% 이상 그게 분양이 됐고 2017년에 비하면 한 80%. 그래서 근데 또 조금 외지인들이 너무 줄을 서서 아파트 뭐 분양받겠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노리는 이 무슨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무슨 작전 세력이라는 것도 나와서 걱정은 되지만 어찌 됐든 지금 저희 건축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도 서서히 올해는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에 그러한 주거 공간 그리고 도심에 대한 문화의 옷을 입은 말하자면 문화를 통한 도심 재생 사업은 올해 4개 그러고 금년에 이제 모충동까지 저희들이 도전해 보려는데 지금 우암동, 내덕동, 영운동 저 운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모충동까지 치면 한 5개 정도 해서 도심을 이제 어떤 면에서 문화 요소로 갖춘 것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취임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시정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항상 안전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뭐 재난이나 범죄 이런 걱정 없는 안전도시 청주를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을까요? 저는 뭐 예전부터 생각하는 것이 시장 우리 시청 공무원들 모두 제일의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죠. 그게 우선하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건데 저희가 2017년에 대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100년 만에 오는. 그래서 그런 재해, 자연재해가 없는 도시. 또 요새도 솔직히 조그만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 불이 계속 나고 그렇죠. 교통사고가 나고 또 산업체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없는 안전한 도시를 하자. 그래서 재해 없는 안전 만들기. 그래서 충북대학교 이제 위기관리연구소 같은 곳하고 해서 매번 이런 재해 없는 도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뭐 12개 마을을 재해 없는 마을로 해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 같은데 물놀이가 하도 걱정이 돼서 네. 저 뭐 여름엔 뭐 주말 같은데 이제 가보는데 그래도 저희 청주가 11년째 무사고입니다. 그런 거는 마을에 계신 어른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게 안전하게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또 특히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라고 해서 다른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는 스마트 시티보다 안전한 스마트 도시를 하려고 범죄를 막기 위한 CCTV라든지 또 교통사고, 교통시설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저희들이 우선 안전한 도시 스마트 시티가 우선으로 가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이제 좀 더 편리한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난해에는 그 범죄 예방을 위한 세프티드라는 말을 쓰는데 네. 그런 치안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여성 범죄를 좀 막기 위한 거, 네. 또 이런 시장 쪽에 이런 취약지구 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해서 경찰청으로부터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안전한 도시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올해 그 사업은 계속 간단 없이 지속해서 정말 홍수나 화재, 뭐 산불 이런 거에 대한 자연재해도 막고 또 한편으로는 범죄, 교통사고 또 각종 산업재해 같은 인위재난도 막는 명실상부하게 그런 위험으로부터는 벗어나는 청주가 되도록
전력을 쏟겠습니다. 네, 안전도시 청주 실현을 위해 올 한 해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정 운영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청주시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청주를 4차 산업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우리 청주는 뭐 다 아시다시피 국토 중심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첨단 산업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창의 IT, 네. 또 하이닉스 같은 IT 업체, 그리고 오송에는 국책보건생명기관이 다 와 있거든요. BT 산업이 아주 중점이 돼서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이 IT와 BT를 연결하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8월에 청주에 오셔가지고 오송에서 바이오 헬스로 청주를 키우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러한 것을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가 이제 완성이 되고 네. 오창이 지금 그쪽에 산업단지에 많은 기업체가 들어오고 오송은 3차 지금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국토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된다면 상당히 거대한 양의 최첨단 산업지구가 돼서 세계를 리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마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각종 첨단 기업의 필수적인 방사간 과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첨단 장비이면서 개성장한 돈이 들어가는 장치 사업인데 지금 과학기술부가 이걸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포항에 방사간 가속기가 너무 한계가 돼 있어서 한 곳 더 둔다고 그래서 저희가 충청북도 이시영 지사님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이걸 유치하는 네. 노력을 지금 최고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올해 오창 테크노밸리에 이게 들어오면 상당히 우리에 좋은 게 되지 않을까. 또 이와 아울러서 또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신세대 사업인데 네네. 오창에 테스트 베드로 충북대학교랑 해서 저희들이 만들고 그래서 바이오 쪽 첨단 신약 또 IT 쪽 또 미래형 자율 자동차 같은 테스트 베드 이런 거가 지금 어울린다면 상당히 우리 청주는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먹거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는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세대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시면서 이제 청와대 일자리 현황을 볼 정도로 참 제일 어려운 일이고 네. 또 시급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의 청년들이 뭐 3포 세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자리를 주는 건 뭐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안내하는 일에 전력을 기고 면접시험 보러 가면 뭐 정장도 빌려주는 희망 날개 사업도 하면서 만약 이들을 고용하면 기업체에도 좀 지원을 해주고 이들이 기업체에 들어가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 공제 사업 또 이거에 목돈이 좀 필요하면 목돈을 해주는 정부가 내일 채용 공제 사업 하거든요. 그게 저희들도 돈 내고 또 월급을 타기 시작한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목돈을 마련하는 한편 또 정부가 젊은이들을 위한 주택 사업을 합니다. 크지는 않은 청년 주택도 청주는 열심히 하도록 해서 청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취업이 아닌 창업을 지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공간, 그게 지금 도심 한가운데 청년들하고 오고 또 문화산업재단에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 같은 그런 창업의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를 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중년에 일찍 나오는 분들을 위한 네. 중년 일자리 사업도 이분들의 경력을 이용하고 수 있고 또 이 양반들이 그래도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저희들이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 시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또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역 문제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청주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서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지원도 해줘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 일들을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청주도 2조 한 4천억 원이 되는 예산이에요. 적은 게 아닌데 이러한 돈을 가지고 살림살이는 해나가는데 주민들이 좀 참여하는 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더 확대합니다. 그리고 읍면동마다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놓고 또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이런 제도라는 것도 알려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주민들의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을 수 있는 청주 시선이라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적어도 지금 계획으로 한 1만 명 정도 패널로 좀 참여해 줘서 네. 요새는 뭐 SNS 대세니까 그쵸.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 시민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양방향 소통을 해서 정책을 세워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부 청주시 공무원들의 일탈이 문제가 됐습니다.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저는 참 늘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여러분께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할 때 저희 청주시 한 2천, 청원군 한 800 정도 돼서 한 3천이 안 됐는데 네. 4년 만에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4천 가까워요.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책무가 벗어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구조적인 부패 문제 이런 건 많이 가셨는데 개인의 일탈, 가령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든지 네. 또는 불친절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끊이질 않고 있어서 아주 강도 높은 청년 교육을 좀 시켜서 그리고 또 잘못했으면 일벌 100개로 좀 가야 되겠다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지난해 각종 이 언론에 투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글들을 직원들 걸 제가 연말에 분석을 해보니까 청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렴하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자긍심이다, 공직자의. 이런 의식을 좀 많이 불러일으켜가지고 정말 청주가 그전보다는 등급은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꼬치에 가까운 4등급, 5등급이었는데 지난해는 뭐 어떤 부분은 2등급까지 올라가고 네. 또 3등급까지 갔는데 이걸로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최고 등급까지 가서 우리 직원들이 청렴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긍심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문제가 없도록 엄정하게 공직 기강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민간 개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시는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을까요? 지난 한 해 뭐 제일 고생을 하고 고민도 많이 했던 겁니다. 이게 1999년에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을 거놓고 너무 오랫동안 안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20년 시간을 주겠다 해서 이제 그 도시공원 일몰이 금년 7월 오는데 여기 제일 어려운 게 면적이 넓은 도시공원입니다. 우리 청주는 68개가 있는데 10년 전에 국토교통부가 이 도시공원에 한해서 5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70% 이내에서 이상 그걸 도시공원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하고 네. 30% 이내에서는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민간 특례제도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취임을 하고 보니까 8개를 가지고 논의를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작년에 그중에 이제 하나, 둘 구룡산 공원이 문제가 돼서 가버넌스를 해서
결국 타협을 어렵게 봤습니다. 올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시의회 이제 의원님들이 또 심의 끝에 약간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좀 있는데 금년도에 또 역점을 둬서 가버넌스 합의 정신을 어떻게든 살리는 방안으로 의원님들과도 얘기하고 또 가버넌스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또 땅 주인들이 또 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하지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최대 보존, 최소 개발의 원칙하에 쾌적한 청주 환경을 만드는데 이건 최선을 다하고자. 또 어차피 일부분에 해제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요 해제되는 부분은 도시관리 계획적으로 계획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든지 살리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공원 일몰제 외에도 청주시의 각종 현안 문제들로 또 종종 갈등이 있는데요. 이 현안에 대한 갈등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 부분은 뭐 지속적인 이제 소통과 대화인데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아닌 게 이번 겨울에 이제 나오지만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 문제. 그래서 지금 청주도 북부 지역에 소각장이 몰려 있어서 전국에 이 어떻게든 폐기물이 18% 몰려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민들께서 또 참여하실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간단 없는 가버넌스 또 타운홀 미팅 같은 여러 가지 체제로 의견을 듣고 아까 말씀한 대로 청주 시선이라는 인터넷 창구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지속적으로 서로 이게 틀린 것이 아니죠. 서로 보는 시각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게 더 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다르는 거니까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이걸 논의해 간다면 아마 이게 또 어렵지 않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시민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아까 얘기한 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가고 그 목적은 서로 같다 이렇게 보고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난달 30일 청주가 대한민국 첫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문화도시 청주, 앞으로의 청사진이 좀 궁금합니다. 뭐 역사적인 고도가 우리 청주고 네. 또 문화예술 부분에 많은 괄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청주인데 예비 후보로 이제 있다가 지난해 연말에 드디어 이제 문화도시가 됐으니까 포부도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문화도시로 가는 길목에 올해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청주가 뭐 솔직히 뭐 서울이나 뉴욕 같은 데하고 등수로 다투겠습니까? 1등, 2등 이거보다는 그래도 품격이 있고 삶의 질이 있고 문화가 살 수 있는 인류 도시로는 가야 되겠다. 그거는 째이지 않도록. 그래서 첫 번째 시민들이 모두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민 문화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 그런 문화로 입히는 도시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살리는 그러면서 또 문화를 통해서 산업적인 이제 문화 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방탄소년단이 우리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이슈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경제적인 효과는 대단하거든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청주도 문화 산업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 시민들이 문화 향유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간다면 아마 문화도시로서 우리 직지라는 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청주를 문화도시 그 타이틀이 당연히 우리 청주로 와야 되니까 사업도 그렇게 맞춰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85만 청주 시민과 시청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청주라는 가치는 어찌됐든 품격 있는 삶의 질, 공간의 질이 높은 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이나 시청 직원들만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들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같이 한번 만들어가는 그런 청주. 그러니까 직선보다는 곡선 또 빠른 것보다는 안전하면서 확실한 방향으로 우리가 청주가 갈 수 있는 우리 함께 웃는 청주. 여민동락의 길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저희 시장이야 사천여 공직자는 그러한 청주를 위해서 열심히 올해 뛰도록 할 각오입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웃는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한범덕 시장의 신년사에 있는 말인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드는 시정을 펼쳐서 85만 청주 시민 모두가 함께 웃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